오늘 우리 K증시는 모처럼 이제 삼성전자가 외국인들의 대량 매수세 덕분에 제대로 된 반등이 나왔는데 그 와중에 환율이 또 급등 나오면서 외국인들은 삼성전자 말고 다른 종목에는 또 거리두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10월 들어서 계속 삼성전자가 우리 K증시 분위기를 어둡게 만들었지만 그러다 오늘 정작 또 반등을 하니까 이런 날은 또 삼성전자가 수급을 쏙 빨아들이면서 K증시 다른 종목들은 또 오르지를 못했다 이거죠. 하여튼 지난 주말 뉴욕 증시가 PPI 그 생산자 물가지수 지표 호조로 상승을 한 게 연준 금리 인하에 대한 확신 강화 그리고 위험자산 선호 재개 이런 혜택으로 오늘 우리 K증시에 돌아왔다는 점이 다행이라서 모처럼 진짜 미강 한강 미국 증시 강세, 한국 증시 강세를 봤다고 하기에는 우리는 강세까지는 아니잖아, 솔직히. 그 와중에 테슬라가 주말 로보택시 이벤트에 대한 실망으로 이제 주가 급락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 K2차전 지주들은 여기에 또 악영향을 받았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드린 오늘 우리 K증시 시황 이거 어제 라이브에서 미리 다 얘기했던 거잖아. 똑같잖아요. 지난주 한국은행 금통위 금리나 여기에 따른 환율 반응은 정작 이번 주부터 반영이 될 거다. 근데 오늘 보니까 또 아까 당국에서 개입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은 우리 K증시 외국인들에게 있어서 환율 급등 하여가 무조건 좀 경계경보다 보니까 아까 환율 1360원 거의 뚫기 직전에 갑자기 이제 또 누가 달러를 갖다 쏟아부으면서 뚝 떨어지는 걸 보니까 요거 약간 이제 개입의 느낌이 저는 강하게 들더라고요. 하여튼 이제 그래서 한동안 최소화했던 외국계 리포트하고 한주뉴스 미리 보기를 오늘 월요일 맞이해가지고 좀 충실하게 준비했으니까 기대해 주세요. 어제 라이브는 뭐 이미 다 각오했던 대로 역시 수익 정지를 쳐맞았는데 그래서 오늘은 정말 쓸데없는 소리 말고 일 좀 열심히 하려고 그래요. 근데 요거 하나만 좀 전해드리고 가겠는데 왜 그 K 주식시장에서 구시 허시 들어가는 종목은 쳐다도 보지 말라고 하는지 이거에 대해서 뭐 저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뭐 예전 LG 카드 사태 때 그 구시가가 제일 먼저 자사주 팔아버린 것부터 약간 뭐 너무 많죠. 얘기를 하자면. 근데 최근에 그 LG 구씨 장녀가 남편 회사에서 투자하려는 코스닥 기업 주식을 미리 매수한 게 문제가 됐다고 이제 제가 내일 뉴스에서 말씀드렸었죠. 이게 뭐냐면은 그 남편 그 윤모 씨가 어떤 사모펀드 회사에서 일하는데 그 블루런 벤처스라고 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2대 주주까지 했었다가 이것도 이제 상장하자마자 최근까지 블록딜로 다 처분해가지고 성과 보수만 6천억을 챙겼다고 뭐 그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뭐 번개장터니 뭐니 하여튼 VC 업계에서 유명한 데야. 근데 하여튼 그 블루런 벤처스가 유상증자에 참여하려고 계획했던 그 바이오 기업 여기서 이제 500억 그 투자 받은 걸 공시하려고 그러는 찰나에 바로 그 직전에 미리 그 LG가 장녀가 부인이 주식을 샀다가 이게 자본시장법 위반해가지고 조사가 들어갔다고 그것도 정말 그 여의도의 저승사자라고 불리는 남부지검에서 또 여기 사실 최근에 카카오 김범수도 잡아놓은 그런 곳인데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주식 매수 이쪽으로는 뭐 완전히 뭐 도사지 뭐. 하여튼 근데 그 남편 그러니까 그 LG가의 맞사위는 또 이중국적자에다가 최근 종합소득세 납부를 거부하면서 행정소송을 냈는데 그러면서 이제 나는 미국 시민권자다. 그래서 내 활동 본거지는 미국이라고. 그래서 이거 가지고 이제 국세청에서 진짜 눈에 불을 켜고 탈탈 털었다는데 그러다 마침 오늘 황당한 소식이 이제 떴습니다. 그 LG 맞사위가 어떤 국내 유명 연예인의 부인한테 고급 아파트랑 생활비랑 자녀 학비를 대줬다는 게 지금 밝혀진 건데 이게 벌써 10년 동안은 그렇게 지원을 해왔다는데 아니 이거 자기 자식 양육비 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건 이거 저만의 착각인가요? 아니 왜 멀쩡한 남의 부인 그것도 유명 연예인이라고 나왔는데 그러면 먹고 살기도 넉넉할 텐데 LG가 맞사위가 아파트랑 생활비랑 자녀 학비까지 왜 대주냐고. 하여간 그래서 뭐 애들 학비가 뭐 몇 푼이나 되겠냐라고 하기에는 이게 제주도에 있는 국제학교래. 그래서 학비가 연간 한 4천만 원 정도에다가 여기는 뭐 애들 그 특별활동 CA도 뭐 골프, 승마 뭐 이런 거여가지고 그거 옵션으로 추가하면은 최소 학비 2배까지도 올라간다는데 더 기가 막힌 거는 이거를 그 LG가의 맞사위가 또 나름대로 이제 3쿠션을 돌려가지고 그 블루런 벤처스 계좌에서 인출을 해서 중국계 동업자를 통해서 그 학비를 송금한 게 국세청에 이제 딱 걸렸나 봐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그렇게 전해준 돈만 10억이 넘는데 그리고 분당에 있는 고급 아파트까지 이제 최근까지 한 10년을 살았는데 그게 그 LG 맞사위가 또 지분을 가지고 있는 법인의 소유래. 자, 그래서 제주도에 있는 국제학교 4곳 KIS, SJA, NLCS, BHA 이렇게 4개 중에 하나에 다닌다고 하고 그럼 그 연예인을 남편으로 둔 그 사람은 도대체 누구냐.
그 남편이 이제 유명 연예인이라고 했는데 도대체 누구길래 자기 부인이 재벌 사위로부터 아파트도 받고 자녀 학비랑 생활비까지 그것도 10년 동안을 받아왔는데 가만히 있었냐? 아니면 뭐 몰랐던 거냐?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는 제가 나름대로 소스를 동원해서 이제 파악을 한 건데, 먼저 제주도 국제학교 4곳 중에서 그 자녀가 다니는 학교는 SJA. 여기가 미국 그 버몬트에 있는 그 본교가 세인트 존스베리 아카데미. 여기에 이제 한국 분교고요. 그 다음 이제 남편이 유명 연예인이라고 일단 기사에는 나왔지만 제가 파악한 바로는 사실 전 연예인이고 현재는 기업인입니다. 업종은 엔터, 그리고 현재 상장사다. 이렇게만 말씀드릴게요. 나 진짜 너무 무서워서 그래. 갑자기 오늘은 제가 이제 레카 유튜버로 살짝 빙의를 했는데 이게 다 K 증시 때문입니다. 그 재벌 사위는 에코프로머티 상장하면서 떼돈 벌었는데 국민연금은 오히려 거기 들어갔다가 왕창 물려있고, 그럼 그 국민연금은 또 누구 돈이야? 바로 우리 국민들의 돈이야. 하여튼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그 LG가 사위가 종합소득세 123억을 안 내려고 조세심판원에다 불복심판 청구했고, 그러다가 이제 기각당해가지고 다시 행정소송에 들어갔는데, 여기서 이제 자기는 미국 시민권자라서 국내 비거주자다. 그래서 소득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걸 이제 국세청에서는 국내외를 왔다 갔다 하는 이중 국적자도 한국에 주된 거주지가 있을 경우 소득세를 낼 의무가 있다고 지금, 그래서 그걸 막 해다가 연예인이 스폰까지 나온 거야. 그래서 이제 쟁점은 뭐냐? 그 유명 연예인 아내에게 지원을 해준 이유가 도대체 뭐였냐? 이게 정말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거라면은 한국에 주된 거주지가 있는 거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또 되는 거예요.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 늦습니다. 런던 고라니의 내일 뉴스 미리 보기. 런던 고라니의 내일 뉴스 미리 보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러나 반갑습니다. 미국이 오늘 콜럼버스 데이라서 뭐 공휴일은 아니어도 하여간 월가도 그 뉴욕 증시만 개장하고 채권 시장은 오늘 밤에 휴장인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한 달도 안 남은 미국 대선 관련 여론조사가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격전지라고 하는 스윙 스테이트, 그 중에서도 가장 치열한 펜실베이니아. 그러니까 역대까지라네. 지금까지 역대 대선에서 전국 득표율 다 꺼지고 여기 펜실베이니아를 먹은 사람이 무조건 미국 대통령이 됐는데, 여기 최신 여론조사 결과가 지금 트럼프하고 해리스 동률로 47%가 나왔습니다. 사실 현직 부통령에다가 집권당 프리미엄 적용하면 해리스가 조금 더 높게 나와야 동률이라고 볼 수가 있는 상황인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가 않고, 여기다가 미국의 그 정치 전문 매체 악시오스는 텐션 라이즈, 그러니까 바이든 팀과 해리스 팀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고 이렇게 익명의 백악관 소스를 인용해서 보도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해리스한테 그 바이든의 정책이나 인력 이런 것들을 그대로 좀 승계하라고 그런 논의 과정에서 갈등의 골이 또 깊어지는 걸로 보이고요. 심지어 현재 해리스 캠프에서는 오바마 쪽 사람들하고 또 지금 싸움이 끊이지 않는다는 소식입니다. 이건 이제 그 해리스 측에서는 나를 여자 오바마로 좀 이렇게 포장을 하려고, 그래서 오바마한테 좀 도와달라고 했는데 오바마 쪽에서 생까면서 싸움이 시작됐다는 것 같고요. 또 이제 바이든의 백악관 측에서도 해리스가 오히려 그때 그 6월 말이었죠. 바이든이 TV 토론에서 트럼프한테 발렸을 때 그때보다 더 못하고 있다고 지금 시비를 털고 있나 봐요. 그러면서 이제 또 보니까 지금까지 해리스랑 트럼프가 TV 토론을 딱 한 번 했잖아요. 근데 지금까지는 항상 미국 대선 앞두고 TV 토론 기본 3세판 정도를 했었는데, 여기서 이제 미국 대선 날까지 더 이상 두 사람이 TV 토론을 하지 않을 것 같다는 의견이 96% 나왔다. 그리고 반면에 TV 토론을 한 번 더 할 것 같다. 이쪽은 불과 4% 나와가지고, 아무래도 미국 유권자들은 지난번 그 TV 토론이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것 같다는 전망이 지금 완전히 그 압도적인 건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트럼프 측은 강력하게 2차 TV 토론을 지금 요구하고 있지만 해리스 측에서 한사코 거부를 하고 있다. 이것도 역시 해리스가 뭔가 좀 자신감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냐, 혹은 아직도 이제 내부에서 정책이나 아니면 공약 관련해서 교통 정리가 안 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또 워싱턴에서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대요. 자, 오늘의 외국계 리포트는 우선 애플로 시작을 합니다. 최근 아이폰 신제품이 중국 수요 폭망으로 주가도 이제 휘청거리는 와중에 갑자기 중국이 경기 부양책을 내놓으면서 주가도 반등하나 했는데, 아직은 조금
신중한 상황이죠. 일단 테슬라 로보택시랑 마찬가지로 그 지난 AI 관련 행사에서 디테일이 부족했고 또 출시일도 예상보다 늦게 그 AI 서비스를 잡은 게 또 시비거리가 됐었죠. 그럼에도 모간 스탠리는 애플 투자 의견 비중 확대에다가 목표가로 $273 제시했고요. 이번 아이폰 16 시리즈에 대한 반응이 뭐 기대 미만이라는 지적이 있지만 지난 그 세 개 제품 시리즈 때 발표 그때부터 예약 판매 그리고 첫 출시 3개월 이런 걸 비교해 보면은 이번에도 비슷한 경로가 나오고 있다. 특별히 나쁜 게 아니다. 그래서 결국은 또 잘 팔릴 거다. 이렇게 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UBS도 애플 아이폰 중에서 고가 모델에 대한 우려가 이제 커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을 하면서 이게 잘 팔려야 애플 매출도 올라간다는 점에서 수요에 조금 지장이 있어 보인다. 그래서 이제 바로 우리 K증시 대표 애플 관련주인 LG 이노텍으로 넘어가면 JP 모간에서 역시 애플 아이폰 모멘텀이 좀 부진하다는 이유로 LG 이노텍 투자 의견을 기존 매수해서 이번에 중립으로 깎았고요. 그래서 이번 3분기 실적도 당장 뭐 걱정이지만 올해 2024년 예상 주당 순이익을 13% 내리고 또 내년 19% 이렇게 각각 하향한다고 JP 모간이 밝히면서 목표가로 기존 34만 원을 이번에 25만 원으로 역시 후려쳤습니다. 그다음 이제 JP모간 이어서 쭉 볼게요. 오랜만에 이제 삼성 전기에 대해서 MLCC 수요 회복과 서버 수요 강세에도 불구하고 그 소형 고체 배터리 기술에서의 열세와 전통 리튬 이온 배터리 대비 낮은 경제성 같은 이런 것들을 포함한 다양한 비즈니스 벤처의 리스크를 지적합니다. 그래서 올해 2024년부터 2026년까지 EPS 추정치를 3에서 11% 하향 조정하고 목표가도 17만 5천 원으로 깎았습니다. 그 대신 투자 의견은 매수로. 다음 이제 LIG 넥스원에 대해서는 2030년까지 현재 11개 국가에서 30개 국가로 수출 대상 국가를 확대할 거다. 그리고 특히 이제 중동에서 아랍에미리츠, 사우디, 이라크 여기서 집중적으로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재주문이 밀려들 것으로. 그래서 LIG 넥스원은 2025년에 대량 생산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2030년 매출 목표가 10조? 이렇게 되면은 작년 2023년부터 연평균 성장률이 23% 나오는 건데 이 중에서 50%를 수출해서 뽑아낸다. 그래서 LIG 넥스원 투자 의견 오버웨이, 즉 비중 확대에다가 목표가 25만 원 콜했습니다. 이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는 올해 남은 기간 이제 뭐 실적이면 실적, 모멘텀이면 모멘텀, 나쁠 게 하나 없다. 그래서 이제 네 가지로 정리를 하면 실적 가이던스 상향 가능성, 그 다음 4분기와 그 이후 신규 주문 강화, 그 다음 이제 금리 인하 사이클에서 CDMO 수요 개선, 마지막으로 미국의 그 바이오 시큐어 액트 있죠. 그 생명보안법 수혜, 요거를 꼽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 의견 당연히 오버웨이트, 즉 비중 확대에다가 목표가는 기존 110만 원에서 이번에 122만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마침 또 UBS도 이 3바에 대해서 2분기에는 바이오시밀러 마일스톤과 주문 취소 수수료 등 일회성 수익이 좀 붙었지만 3분기에는 이게 없다는 점은 좀 아쉽고 대신에 환율이 3바 측에서 책정했던 밴드 1,200원 후반대보다 좀 올라가면서 올해 연간 매출 가이던스가 전년 대비 10에서 15% 성장하는 데 긍정적일 것으로. 그래서 UBS는 3바 목표가를 기존 105만 원에서 이번에 125만 원으로 시원하게 올려치기 들어갔습니다. JP모간 리포트 마지막은 한국콜마. 일단 이번 3분기 실적에 대해서 영업이익이 6,200억 전망, 그리고 영업이익률의 경우는 컨센서스 8.8%보다 높은 9.8%를 예상한대요. 그 근거로는 한국콜마 국내 사업이 계절적 약세를 이겨내고 자외선 차단제 제품 주문의 지속적인 강세 덕분에 안정적인 성장을 보일 것으로 본다. 또한 글로벌리 봤을 때도 K뷰티의 강세를 계속 누릴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보고 4분기에 신규 공장이 가동될 거다. 그래서 목표가를 기존 7만 9천 원에서 이번에 9만 원으로 업그레이드하고 투자 의견 당연히 오버웨이, 즉 비중 확대로 고려했습니다. 그 다음 이제 UBS. 여기는 원익 머티리얼즈에 대해서 매출 성장은 둔화가 예상되지만 수익성은 견고하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삼성전자를 갑자기 저격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삼성의 반도체 웨이퍼 생산량 감소, 특히 낸드 기술 전환으로 주요 고객인 삼성전자의 반도체 가스 출하량 감소로 원익 머티리얼즈의 매출도 전년 대비 18% 감소할 걸로 예상한대요. 그래서 목표가를 기존 47,000원에서 이번에 41,000원으로 깎고 대신 투자 의견은 매수를 유지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래 주인공은 맨 마지막에 나온 우리 외국계 리포트의 전통을 살려서 모간 스탠리가 HBM3E 관련해서 삼성전자 관련 분석을 내놨는데 일단 이 모간 스탠리가 엔비디아랑 3일간에 걸쳐서 NDR을 진행했는데 이번에 확인한 게 엔비디아에서 삼성전자를 HBM3E 공급사로 지정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 이거랑 또 HBM3E 공급에 대해서 엔비디아는
공급 부족을 걱정하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그래서 앞으로 뭐 추가 공급이 있든 없든 하여간 엔비디아의 HBM3E 램프업이 향후 몇 분기 동안 병목 현상을 겪지 않을 것으로 보고 공급 부족 문제도 더 많은 공급 업체들과 상업화 논의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한다. 그래서 모간 스탠리가 삼성전자 목표가 76,000원의 투자 의견 오버웨이, 즉 비중 확대로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뉴스를 내일 보면 너무너무 늦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주변에 이 소중한 분들께 내일 뉴스 미리 보기를 공유해 주세요. 그럼 제가 아직 나오지 않은 오늘 뉴스도 아닌 내일의 뉴스를 매일 저녁 여러분들의 안방으로 직접 배달합니다. 자, 모처럼 이제 이번 주 아예 일주일치 뉴스를 미리 전해드리는 한 주 뉴스 미리 보기로 들어갑니다. 일단 내일 화요일 10월 15일은 스포츠의 날인데요. 그러면서 이제 동시에 비만 치료제 위고비가 한국에 정식 출시를 하는 날입니다. 근데 또 마침 내일 이라크하고 우리가 그 월드컵 그 경기가 또 예선전이 있죠. 어쨌든 이런 날은 아무래도 뷰티, 건강 이런 쪽이 주목을 받겠죠. 그럼 내일 정부 발표 나올 게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적기 구축을 위한 확대 투자 익스프레스 회의 개최. 이건데 증시에서는 이제 반도체 장비주들하고 전력 송전 이쪽이 주인공이죠. 그다음 이제 내일 이것도 뉴스에 타기 좋은 이슈인데 바로 물순환 촉진법 시행령 제정 및 시행. 이건 당연히 이제 증시에서 수철이 테마죠. 그다음 이제 내일 정부 보도자료가 중동 바이어의 K 스마트팜 관심 이어져. 요게 제목인데 제가 늘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한날에도 안 걸리고 사막에서도 그 쌈밥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이 테마는 바로 K 스마트팜밖에는 없다. 그다음 내일 경제지표는 9월 수출입 물가지수랑 무역지수가 나오는데요. 정유화학 이쪽이 이제 기대주죠. 그다음 내일 이제 이벤트가 하나 특이한 게 있는데 한국 무인 이동체 연구조합이 미국의 노스다코다 주정부랑 무인 이동체 시스템 관련 MOU 체결식이 있습니다. 지금 북한에서 무인기 가지고 또 난리인데 증시에서는 뭐 드론하고 UAM 이쪽이죠. 그다음 내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팜앤바이오 이노베이트 파트너십 데이를 열 예정입니다. 다음 내일 증시 일정은 광명전기가 세주인 맞이한 광명전기 300억 12 발행 추진 이 보도에 대한 제공식 기한이고 다음 에어 인천이 아시아나 항공 화물사업 매각 우선 협상자 선정 보도에 대한 또 제공식 기한 그리고 내일부터 에어레인하고 유진스펙 11호가 수요 예측 그 다음에 시메스는 공모 청약에 돌입합니다. 그리고 남은 내일 화요일 밤 미국에서는 10월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랑 또 이제 실적 시즌이 본격 개막하면서 저의 친정인 시티그룹, 그 다음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 골드만삭스 이렇게 이제 월가 대표 주자들이 실적 발표 대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존슨앤존슨하고 유나이티드 헬스 그리고 미국 최대 그 약국 체인 월그린 부츠도 내일 실적이 공개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일 화요일 뉴욕 증시 마감 후에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실적도 공개가 됩니다. 참, 그리고 참, 내일 밤 8시에요. 그 북중미 월드컵 3차 예선 우리 대한민국하고 이라크가 이제 경기를 치를 예정입니다. 자, 이어서 수요일 10월 16일로 가면은 이날 우리 이제 재보궐 선거일인데요. 한참 이제 또 뭐 시끄럽겠는데 하여튼 이 대한민국 선거가 너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날 수요일 미국 국무부 차관이 방한해서 한미일 외교 차관 회의를 여는데 오늘 마침 또 북한이 도발을 한 이유가 다 이거였구나 또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수요일 날 산업부가 휴머노이드 로봇 기업 방문 행사가 있는데 뉴스에 타기 좋은 그림 또 하나 나오겠죠. 그 다음에 해양수산부가 수요일 날 수산 생물 전염병 모의 훈련 실시하는데 요거는 그 후쿠시마 그 관련된 그 수산물 테마주들이 연결되죠. 그 다음에 이제 수요일 증시 일정은 셀비온이 상장이고, 그 다음에 동방 메디컬이 수요 예측, 그리고 클로봇이 공모청약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요일 밤에 미국에서는 모간 스탠리 실적이 나오고, 이날 중요한 게 바로 네덜란드 노광장비 제조사 ASML 실적이 나오는데, 메모리 반도체 주문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굳이 몇천억짜리 노광장비를 급하게 막 사는 데가 없을 테니까, 과연 지금 메모리 반도체 주문이 줄어드는 겨울이 오고 있는 게 맞는지 검증이 되겠죠. 자, 이제 그러고 나면 이제 이번 주도 중반을 넘어서 목요일로 17일로 가면은 이날은 또 대만 TSMC 실적이 나올 예정인데 벌써부터 이제 떨리네요. 그 다음에 목요일 정부가 포스코 포항제철 공장의 현장 방문 행사가 잡혀 있는데 조선철강 하여튼 이런 애들은 그러니까 너무 뻔한 것 같아서 솔직히 손이 잘 안 나가는데 어떨 때 보면은 갑자기 훅 올라와 있는 때도 있죠. 그 다음에 목요일에 환경부가 폐열 활용 스마트 온실 현장 방문. 이거는 뉴스플로우에 타기도 좋고 증시에서는 폐열 기술 관련주들. 그 다음에 목요일날 증시 일정은 웨이비스가 공모청약, 그 다음에 토모큐브랑 MOT가 수요 예측에 돌입을 합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목요일날
저녁에 유럽 중앙은행의 금리 결정이 잡혀 있는데 이번에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다고 하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는 목요일 증시 마감 이후,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금요일 새벽에 넷플릭스 실적이 나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 금요일로 가면은 이날 정부하고 UAE, 아랍에미리트 환경장관이랑 회담이 잡혀 있는데 증시에서는 뭐 태양광, 원전, 그리고 철도 요 정도. 그 다음에 이제 금요일날 정부 일정은 좀 한산한 편이고, 증시 일정은 인스피온하고 YJ 링크가 이날 상장하네요. 그 다음에, 금요일날 중국 경제지표가 완전히 풍년인데 3분기 GDP, 실업률, 산업생산, 소매 판매, 주택가격 이렇게. 그 다음에 금요일 밤 미국 증시가 이제 마침 옵션 만기일이고요. 실적은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하고 P&G 둘 다 이제 소비 관련 대장주들 실적이 나옵니다. 자,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의 내일 뉴스를 또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